연방 하원에서는 지금 이제 코비드-19 아시안 증오범죄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주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찬성이 364, 반대가 62, 약 7분의 6이 찬성을 하고 7분의 1 정도가 반대한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근데 이 정도면 이제 저희가 압도적인 초당적 합의에 의해서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 법안을 처음 초안을 만들었던 의원으로 이야기되는 사람이 바로 그레이스 맹 의원입니다. 사진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그레이스 맹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이죠. 민주당 쪽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름에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19 아시안 증오범죄법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 이름 뭐 가칭입니다만은 이 이름 그대로 지금 통과가 돼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약칭으로 부를 때 다 코비드-19 Asian Hate Crime Act라고 부르게 됩니다. 앞으로 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왜 여기에다가 코로나19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앞서서 여러 차례 저희가 지적을 해드린 바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꼼수다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지 않고 중국 바이러스 혹은 뭐 CCP 바이러스, CCP라는 거는 중국 공산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혹은 또 우한 바이러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증오심을 키웠고, 그 중국에 대한 증오심이 결국에는 아시안에 대한 증오심으로 왜곡되고 확대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시안 증오범죄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대폭 늘어나게 된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의 잘못이다, 특히 트럼프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정치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씌우는 하나의 프레임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좀 걱정하고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안 증오범죄 자체는 어차피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시아 증오범죄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에 동감하는 의원들이 워낙 많으니 지금 연방 상원에서도 이 법안이 94대 1로 통과가 됩니다. 상원은 뭐 거의 다 전적으로 찬성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한 명만 반대했으니까. 그리고 하원 같은 경우에도 62명의 반대가 있기는 했지만 364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다. 이 영킴 의원이라든가 미셸 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초의 한국계 여성 하원 의원들이죠. 이 두 의원들도 어제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을 하면서 이 법안의 통과를 지지하고 촉구하는, 둘 다 공화당입니다. 그런데 발언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발언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문화유산의 달, 아시안 문화유산의 달인 5월. 5월은 미국에서는 항상 아시안 문화유산의 달, Asian Heritage Month라고 그래서요. 일단 아시안계 이민자들의 전통, 역사,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축하하는 그런 달입니다. 한 달 내내 그래서 아시안 태평양계 이민자들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들이 여기저기에서 열리는데, 그러니까 그 달을 맞이해서 이 법안이 초당적으로 통과가 되는 것, 지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정신으로부터 증오를 법으로 제정할 수 없다는 것도 이제는 인정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 수는 있지만,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법을. 법이라는 거는 그냥 겉에 있는 것이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 심장에 거기에 법을 새겨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미국인으로 보아야 한다. 생긴 건 다르지만 하지만 다 미국인이다. 너도 미국인, 나도 미국인. 까만 사람만 미국에서 고생한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황인종들도 고생했다. 이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했다. 열심히 일했다 우리.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미국인으로 보아줘야 된다라는 이야기.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미셸 스틸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 가지 면에서 민주주의 동료들하고는 의견이 다른데, 그렇죠? 공화당이니까 뭐 민주당 쪽하고는 당연히 의견이 많이 다르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한 분야인 것 같다. 아시안 증오범죄법이라는 것만큼은 공통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와 의견이 다르기는 하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문제들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초당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초당적인 정신을 이제 강조를 하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뭐 이해는 됩니다. 근데 좀 저희 뉴스 브리핑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바들이 있는데, 두 의원 다 프로 트럼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의원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선 의원들이고 처음 진출을 한 상황인데, 처음 진출한 것 치고는 그 처음이어서 몸을 사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나치게 라이노 아니냐라는 공격을 받을 정도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희가 지금 같이 해보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증오범죄법이 어차피 통과가 됐으니까 뭐 통과가 됐으면 잘 그것대로 그 법이 좀 잘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극좌파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Stop AAPI Hate 신고센터 이런 그 국제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는, 이 법안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75개 이상의 에이시안 및 LGBTQ 단체들, 이게 75개 단체면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아시안 단체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LGBTQ 단체들은 여기 왜 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다 껴가지고 다 뭉텅그려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게 치안 유지를 강화하는 법안이기는 한데 소외된 지역사회를 불균형으로 해칠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꾸로 이 법안 통과시키지 마라라고 주장을 하는, 극좌파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극좌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어쨌든 증오범죄법이라는 것 자체는 아주 나쁜 것은 아닌 것 아닌가, 뭐라는, 오히려 지금 저희 반면교사를 보는 것 같이 이게 저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증오범죄법이 아주 나쁜 건 아닌 것 같으네 라는 생각이 또 갑자기 듭니다.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연방, 주, 지방, 그 다음에 사법기관들이 증오범죄에 대한 보고서를 처리하고 이러한 범죄를 보고할 자원을 확충하도록 돕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 집행관들이 반아시안 인종차별을 더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내용,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안 유지를 더 잘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에이시안 증오범죄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식별해낼 수 있고 구분해낼 수 있도록 경찰력을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이런 이제 법안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뭐 기본 골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잘 집행이 돼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증오범죄라는 것은 좋게 이야기하면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인종 분리주의,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더 밀어내게 하는 이런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지금 신경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오범죄법만으로 이 사회가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배려와 포용,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요. 배려와 포용이라는 정신을 과연 우리 미국 시민들에게, 특히 이 소수계 시민들에게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